오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부의 시작의 저자인 사쿠라가와 시니치는요, 평범한 급여 생활자에서 30억 자산가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월급쟁이라도 이 정도의 자산은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책을 썼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고방식, 행동 습관에서 오는 생활 습관 질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니치는 이것을요, 가난 복균자라고 말합니다. 가난은 질병이다. 가난 복균자가 되면 부자가 결코 될 수 없다. 점점 가난해질 뿐이다. 가난 복균자의 반대로 제 일상의 습관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고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30억 정도의 자산가는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사쿠라와 시니치가 이제 빚쟁이 시절도 있었고 월급쟁이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억 자산가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런지 현실적인 조언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은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니치의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나와 대화할 때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라는 말은 단골 멘트였다.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다. 회사 상사 중에서도 있지 않은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상사 말이다. 그것도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으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대화는 과거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가장 찬란한 그 시기,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요. 그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이 없으니까 더 가난해질 뿐이죠. 이에 반해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의 대화는 미래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 비전을 그리고 성장성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시니치 저자의 경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 이 친구가 실패를 했는데 그 친구와 이제 성인이 돼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간 내내 고교 시절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등학교 때 친구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요. 고등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 이야기, 고교 시합에서의 본인의 활약. 그런데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를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시니치는 말합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과거 경험이나 실적에 의지하기 십상이다. 즉, 모험을 싫어한다. 부자의 사고방식과 습관은 미래를 향해 있다고 했었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활동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일에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의 성장을 연결짓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모험의 영향을 수반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잖아요. 과거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식, 고정관념 따위를 버리고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니치는 말합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거에 빠져 있는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봐라. 두 번째, 나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은요, 그림을 직접 그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감상만 하는 습관입니다. 시니치는 설명합니다. 빈자와 부자가 이제 떡이 그려져 있는 그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빈자는 그 떡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계속해서 감상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릴까? 그려서 팔까? 이걸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 옆에서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즉, 그 그림 자체의 감상,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니치는 인텔리 가난뱅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일본에서 많이 탄생하고 있는 신부류를 말하는데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양한 지식은 있는데 사회 집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일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켜보면 모르는 게 없죠. 청산유수입니다. 내용도 훌륭해요. 시니치는 이러한 유형, 이거를 인텔리 가난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이나 회사에 한두 명은 꼭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곁에는 얼마나 있는가? 묻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텔리 가난뱅이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분석이나 비평은 너무 잘해요. 이 말은 청산유수죠. 그런데 실행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식, 경제에 대해 다양하게 알지만 그것을 돈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실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을 그저 감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인텔리 가난뱅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 돈을 벌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니치의 또 다른 지인 중에 한 명인 Y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광고회사의 사장으로 직원 30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 Y의 학력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백수로 부인의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소소하게 쇼핑몰을 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극소의 매출밖에 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행동을 작지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요령이 생겼고 더 큰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매출이 커지기 시작했더니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Y의 사례가 짐짓 황당하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Y의 특징,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행동했다는 거. 처음에 그 그림, 작은 쇼핑몰을 열고 물건을 판매하고 얼마나 볼품없고 지극히 적은 소수만 관심을 주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쇼핑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간 거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그 첫 단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니치의 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정보를 보고 인풋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머릿속에 넣고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감상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아웃풋을 해서 형상화해야 된다. 주식을 해보고 싶다면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사라. 부동산을 하고 싶다면 공부해서 상담도 받고 은행에 융자 신청을 내라.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면 가령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재산이 될 거다 라는 거죠. 우선 그림을 직접 그려보자. 감상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아웃풋해서 형상화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 바라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취미 세계로 충분하다. 부자의 길에서는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직접 그려야 한다. 절대 인텔리 가난뱅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은요, 곱셈이 아닌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시니치는 돈을 쓸 때 또는 돈을 저축할 때 곱셈을 하라고 꼭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가난한 사람들은요, 쇼핑을 할 때 무심코 나눗셈 사고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나누어서 내는 거, 그러니까 할부죠. 또는 고이율, 이거를 납부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쉽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예로서 시니치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자전거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200만 원이나 하는 자전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야. 한 달이면 대략 17,000원이고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싼 거 아니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 600원도 투자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있게 신이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가치가 보여. 이 순간 신이치는 생각했어요.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생활도 쌓이고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죠. 격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 나눗셈 사고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기는 글른 거구나. 실제로 나눗셈 사고로 팽배했던 이 친구는요, 현재 경제적 수준이 아주 저공비행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해질까? 나눗셈 습관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서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 말이다. 신용카드의 할부, 리볼빙 서비스에 의한 빚은 모두 고액의 빚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이 무심코 빠지기 쉬운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가난으로 향하는 입구다. 시니치의 결론인데요. 즉 요약하면 뭔가요? 나눗셈 사고방식은 빚을 부르는 사고방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가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자들은 어떤가요? 나눗셈 사고방식이 아닌 곱셈 사고방식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들이 막 붙잖아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막 추천하잖아요. 예를 들어 월 3,000원의 부가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거기에 10일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36,000원으로 셈을 하죠. 이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1년 총액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눗셈 사고방식 습관,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월 3천만 원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30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단돈 100원이라니 그럼 해야지 라고 돈을 또 지르는 것이죠.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곱셈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이제 일상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자리 같은 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니치의 말입니다. 나눗셈에서 곱셈으로 생각하여 가난한 체질을 부자 체질로 개선해 나가보자.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 사쿠라가와 시니치, 이 부의 시작의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월급쟁이에서 30억 자산가가 된 사람. 월급쟁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부자는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가난 복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텔리 가난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자, 3가지 습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과거 회귀예요. 과거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부자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했죠? 미래를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고방식. 두 번째는 그림을 직접 그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감상만 하더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곱셈이 아닌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 3가지 습관으로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길에서 탈피해서 점점 부자의 길에 서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